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경부 고속도로 버스 사고. 경찰은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경위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요. 하나 케미칼이라는 입사 동기생 부부가 이제 결국은 퇴직을 하고 또 일부는 지금 현직에 있기도 하지만 이 중국을 다녀와서 대구에서 이제 공항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경남 주거지로 가는 관광버스를 타게 된 것이죠. 근데 13일 날 새벽 3시 30분쯤에 22명이 원래는 탔어야 되는데 한 쌍은 이제 부부 한 쌍은 대구에서 내리신 거죠. 그래서 순분히 타고 가시다가 부산 방향 언양 분기점이죠. 여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간인데 2차 편도에서 결국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다시 2차로로 나와서 또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추돌하는 두 번에 걸쳐서 결국 60m, 90m로 밝혀져 있는데 150m 정도를 진행을 하다가 스파크 현상에 불이 나면서 결국 연료통이 터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10분이 사망을 하시고 10분 정도가 연기 흡입이라든가 부상을 당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원래 운전기사분이 소화기를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핀이 뽑히질 않아서 그걸로 소화 작용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 결국 탈출을 했으나 나머지 분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신 건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버스 운전기사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버스 오른쪽 조수석 옆에 있는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차선 변경을 사고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 바퀴가 펑크 났다고 하는 부분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국립과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의뢰를 감식을 이제 보내서 확인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전기사가 이 상황을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갈한 부분이 있어요. 비상등을 켜고 들어가는 급차선 변경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졸음운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버스, 그다음에 뒷버스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비상등을 통상적으로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0km 제한 속도를 벗어난 소프트 제어 장치 104km까지 속도를 올린 게 아니냐. 결국은 급차선 변경에 가속이 붙으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걸로 경찰은 추정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이 씨가 무면허 운전에다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한 바에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8년도 21세 때부터 음주 무면허 범죄 경력이 무려 12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2010년도부터 현재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별다른 어떤 제한 조치나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법규 관련한 강력한 위반자가 관광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주는 게 현실이죠. 어쨌든 경찰은 일단 운전기사 과실에 좀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이제 피의자는 운전기사가 주장하는 과연 자동차 정비 불량이나 펑크로 인한 사고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의 어떤 조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만약에 급차선 변경이나 속도를 위반한 이런 부분에 운전 부주의라는 사고라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재벌 2세의 난동 소식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2세 경영인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수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12시쯤에 이 두 사람,
이 인척간이죠. 인척간인데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해서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을 이제 껴안는 등 그 성희롱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제지하는 업주와 종업원들을 또 폭행을 행사를 하고 결국은 밖으로 밀어내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니까 또 이걸 제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밖에서 화분을 던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끔 보이는 바지를 내려서 엉덩이를 까는 이런 네. 형태의 추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죠. 경찰 지구대까지 와서도 난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만찬 상태에서 굉장히 기고만장한 행태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 이게 어떤 신분상의 어떤 그런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경찰서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언성을 높이는 네.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네. 뭐 담배 피우지 말라고 난동을 부리고 이거 흔한 행동은 아닌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 규정이 돼 있죠. 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 도대체 어떤 성분의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그런 대목이 있었죠. 예. 이런 그 재벌 2세들의 난동 소식은 잊힐만 하면은 또 터지고 하는데요. 네.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많습니다. 이 재벌들의 행태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들의 행태.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예전에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손자가 네. 사실은 외제차를 운행을 하다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그 당시 소형차 프라이드를 운행하는데 앞에 끼어드니까 프라이드가 감히 벤츠차 앞으로 끼어들어 하면서 결국은 내려서 폭력을 행사한 예. 이런 사례처럼 사실은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우월적인 심리에 정말 어떤 적폐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재벌 2세, 3세들이 많았죠. 예. 이번 경우에도 강남에서 유명 특급 호텔 회장의 아들이고요. 용산 지역에서 B 호텔을 경영하는 재벌 2세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천안 매제지간에 와가지고 힘없는 업소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또 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경찰서에 와서 이런 어떤 문란한 행태를 했다는 부분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 정서도 그렇고 법상으로도 그런데 뭘 좀 경찰 조사에서 밝혀줘야 이들이 좀 따끔하게 혼을 네, 낼수 현재는 있을까요? 지금 드러난 혐의가 강제추행죄. 이게 지금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2013년 6월 19일 고소, 그러니까 이게 친고죄인데 2013년 6월 19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경찰관이 인지해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여성을 껴안고 성희롱하는 이 부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폭행죄, 이게 2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업소의 업무 방해를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했죠. 이것도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마지막으로 재물손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화분을 던지고 그다음에 문을 발길로 차서 손괴를 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불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반성이나 그다음에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필리핀에서는 또 한국인 3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11일 오전 8시 30분에 이제 바콜롯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앙헬레스, 마닐라 쪽에서 한 7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 사탕수수밭에서 필리핀 농부가 발견을 했는데 한 사람 남성은 팔에, 한 사람은 다리에, 또 한 사람은 약간 묶인 상태에서 흙더미 속에 반쯤 묻힌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해본 바 한국인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통보를 해서 우리 이제 한국 경찰 4명이 지금 출장 수사를 나갔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청부살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3사람이 강남 수서 역시 경찰서 간내도 고소장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 148억 상당의 소위 유사수신 행위의 피의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살인이냐 아니면 청부 살인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일단 3명의 시신이 확인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부 살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곤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제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실 그 청부 살인 같은 경우에는 헬멧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권총으로
총격을 가하고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필리핀에 전문적으로 이 킬러를 고용한 청부 조직이 있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납치를 하고 그다음에 묻고 다른 데서 이 총격을 가해서 살해했다는 부분이 필리핀 소행이 아닌 한국인의 피해자들이 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있는데 이건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148억, 150억에 가까운 이권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 내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장을 해서 청부살에 위장을 해서 직접 범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필리핀에서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이 네. 살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4번이나 네, 발생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선교사분,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출근하다가 네. 됐거나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필리핀 경찰이나 한국 경찰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바콜로 씨가 어떻게 되냐면 항색 경보가 발령된 곳입니다. 좀 이걸 또 시청자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여행 자제 지역으로 좀 분류돼 있습니다. 근데 예. 여행 자제 지역이 뭐냐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해놓은 건데 남색 경보면 여행 유의 지역이고요. 적색이면 철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흑색 지역이면 여행 금지 지역인데 현재는 여행 자제 지역이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 현재 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필리핀에 약 100만 정의 총기가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처로 되고 있는 게 또 역시 필리핀 지역이거든요. 네. 또 앙헬레스라고 하면 예전에 그 조양은 씨가 3대 우리나라 조폭의 그 보수였던 조양은 네. 씨가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현지인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또 한국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이 청부폭력이나 또 타깃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